오늘은 간단히 이제 인버스를 좀 줄여갈 건데요. 거기 설명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금요일날 한 9천억 가량, 미선물까지 합쳐서는 한 1조 원 가량 매수를 해서 마감이 됐고요. 선물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 4조 원까지 누적으로 외국인이 하방 베팅, 토토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토토에 비교하면 딱 좋다. 거기 있는데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하는 토토가 지금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4조에서 2조 8천, 이제 한 미선물 합치면은 마이너스 2조 7천억 정도까지 줄었다. 물론 아직도 많죠. 아직도 하방 포지션이라는 건 기억하시되 마이너스 4조 원보다는 크게 하루에 크게 1조 원가량 줄였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막바로 추가 하락을 보기보다는 소폭 반등이나 횡보를 보고 보면 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크게 줄어든다면 좀 반등이 클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진짜 개인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뭐 개꿀이죠. 개꿀이었어요, 저희한테는요. 최근에 정말 싱크로율이 높았습니다. 워낙에도 한 80% 정도의 그 적중도가 있는데 최근에는 너무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 높아서 저희들이 이걸로 나스닥 러셀 인버스로 진짜 거하게 먹을 수 있는 참 고마운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인버스를 줄여나가는 중에 있고요. 인버스 비중은 유튜브 솔몽TV하고 별도로, 솔몽TV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여기 주식 현황판 T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인버스 비중은 늘 하도 자주 바뀌니까는 여기서 참조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인버스를 다시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버스를 줄이는 시기는 조금 반등했다고 줄이는 게 아니라 5일선이라도 회복해야 줄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나스닥 러셀 코스피 모두 지난 금요일 날 5일선 회복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좀 전저점은 회복은 실패했습니다. 전저점이라고 하는 이 라인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를 회복을 하기 전까지 인버스는 일부는 둘 겁니다. 인버스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가 거의 50에서 60% 사이까지 늘려놨었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을, 그거를 이제 한 40%에서 45% 정도까지 좀 많이 줄이는 거죠. 5일선 때문에 인버스를 한 15% 정도는 줄이긴 줄일 건데, 그죠? 인버스 또 이득을 일부 실현해야 되는데, 여기를 회복하면 2615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2614.5인데 대략 2615로 보시고요. 거기를 회복하게 되면 인버스는 추가로 줄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저점을 회복한다는 이 자체는 다행히 추가 하락 신호가 멈춘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반등 신호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여기를 회복한다고 해도 반등 신호가 보장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을 넘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버스를 한 번에 싹 다 줄이진 않을 이유는 이러다가 다시 재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인버스가 없으면은 또 따라 붙기가 좀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3,000 거의 3,200선, 3,300선에서 흘러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거라고 해서 좀 많이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5일선이나 2615를 재히트할 시에는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사람만 인버스를 많이 줄이셔도 되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본격 반등은 여기가 돌파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다려도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적정히 요 두 라인이라도 넘는 동안 좀 일본의 인버스를 가지고 가자, 줄이되 가지고 가자, 그런 전략입니다. 몇 프로인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솔몽 주식 현황 TV를 참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맨날 거의 주중에도 많이 바뀌는데 또 주말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만 듣고 또 판단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다 먹혔어요. 여러분 3208선부터 기억나나요? 3208선을 지지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상승 마인드 깨면은 조정 마인드 기억나실 거야. 제가 계속 잡아드렸어요. 계속 줄줄이 잡아드렸고, 계속 이 전저점 기준으로 대충 어느 라인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똑같이 대응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이게 2400, 22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응하는데, 이제는 윗단에서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올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615 회복하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5일선 회복했어도 살짝 넘는 듯 하다가 외인 선물 매도 다시 나오면서 꼬라박을 수 있어요. 외인 선물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분할로 줄이는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전화가 와서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그래서 복합적으로 인버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회복할 때 일부 인버스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회복할 때 줄이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21선도 있어. 11선, 21선 회복할 때마다 줄여도 되고. 그리고 좀 여기가 요게 좀 회복이 되면은 조금 인버스를 많이 줄이게 될 것 같은데, 인버스를 다 줄일 거냐, 여기 만약에 여기를 회복했을 때 여기 딱 나왔을 때 인버스를 다 줄일 거냐, 그거는 조금 좀 많이 줄일 것 같긴 합니다. 인버스를 아예 없애질 것 같진 않고. 그러나 그렇게 줄이더라도 여전히 돌파했다가 재하락하는 경우를 꼭 생각을 해야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대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요번에 좀 5일선, 21선 보시기 힘드신 분은, 그리고 요번에 나는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접근해 보고 인버스를 뭐 워낙에 많이 가져가서 한번 크게 줄여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2614.5인데 15 정도로 잡고 대응해서 깨지면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인버스. 아직은 회복 못했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이 그냥 딱 잡기는 좋아요. 어느 지점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얼마를 잡아드리는 게 5일선 그런 걸 매번 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어떤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이거 깨면 무조건 손절. 그러니까 이것도 정석이에요. 여기 또 깨면은 이거 회복 못했어요. 이거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죠. 나스닥이 뭐 더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이제는 반등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진짜 아무도 그때 누구더라, 버핏하고 비슷한 그 유명한 분이 fucking 맞추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좆도 못 맞춰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로지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대응하면은 그 방향,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하면은 좀 손해가 날 수 있지만은 그건 진실이거든요. 그죠? 여기를 돌파하면 상승할 거고 다시 끼면 하락할 거. 어느 지점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게 스킬인데요. 잘못 잡으면 깼다, 회복했다, 깼다, 해서 손절했다, 샀다 하느라고 손해가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5일선은 회복하긴 했는데, 나스닥도 여기 이거라도 좀 요거라도 좀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하방 추세지 않습니까? 하방 추세를 못 넘으면은 맞고 떨어진다니까요. 맞고 떨어집니다.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5일선에 좀 큰 의미를 뒀다. 왜냐하면은 5일선 회복할 때마다 요 정도는 오르거든요. 보통 5일선 회복하면 조금이지만 몇 프로라도 올라요. 예. 좀 많이 오르면 이렇게까지 오르고. 근데 5일선 회복한 걸로 했을 때 이거는 나스닥은 저점을 역으로 잡아야 돼서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수치로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차피 선물놀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보세요. 개인들이 계속 달려든다 하면은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또 너무 달려든다 하면은. 반대로 지금 보면은 금요일날 떨어질 때마다 계속 뭐 매수만 엄청 때리던 개인들이 드디어 금요일날 빠져나갔거든요. 개인들이 팔게 되면은 얘네들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는 또 반등시켜서 한 번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30% 떨어졌는데, 보통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통 한 20% 떨어졌을 때 반등이 많이 나오고 30% 떨어졌을 때 반등 나오고, 물론 더 떨어질 때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근데 그거 몰라요, 어떻게 할지. 예전에 코비드 2020년 생각하면은 또 모릅니다. 예. 근데 얼추 나스닥은 그 정도 폭으로까지는 떨어지고 찍고 올라온 건데, 닷컴버블 고점 때는 4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닷컴버블 첫 하락 때만큼 더 떨어진다고 하면 10%를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닷컴버블보다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의 반등도 생각해야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인버스를 줄이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생각하고 코인이 어떻고 뭐 지금 뭐 금리가 어떻고 뭐 그거가 아니고, 그죠? 금리가 뭐 지금만 올랐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나스닥은 그 후에 더 올랐는데요. 그게 아니고 중단기적인 것은 전화 왔네요. 자, 이번엔 기억이 납니다. 예. 중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가 아니고 외국인이 선물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적으로 5일선 회복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이는 것이지, 외부적인 상황이나 분위기, 개인들을 몰아가는 방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정답은 아니고 이러면서 그나마 제 나름대로 확률 높은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해요. 보시다시피 주견합판 가면은 인버스 조정하는 것도 너무 피곤해요. 이번에 인버스 잘 조정해서 저희가 오히려 이제 남들 다 죽어갈 때 이득을 내는 시기를 가졌지만, 카페 유료 서비스도 오히려 이득을 가져가는 시기를 가졌지만서도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거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속편하게 여러분 월급에서 띄워서 적립식 매매를 하세요. 그냥 묻어두고 좋은 종목, 단지 저평가, 고평가 그것만 조금 잘 배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스닥보다 국가별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저평가입니다. 특히 지금 일본의 저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앞으로 조금 쇠락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본이 가진 기술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그 기업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일본이 돈도 많이 찍어내고 해서 문제가 분명 생기긴 할 건데 그래도 PER, PBR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나스닥은 향후에 반등하더라도 조금 더 떨어질 거고 나스닥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이 올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스닥이 잘 나간다고 요번에 코스피에서 나스닥 갈아탔다가 개박살 난 분 계시죠. 역사적으로 닷컴 버블도 보면은 그냥 많이 오른 2000년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이 엄청 올라서 코스닥이 폭락했어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폭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스닥이 많이 올랐으면 나스닥이 폭락하지 일본이 폭락하지 않아요. 예, 물론 따라서 하락은 하는데 폭락은 지금처럼 나스닥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일이 반복될 거고 나스닥은 이후에 반등하더라도 제가 볼 때 조금 더 테슬라랑 그런 버블이 꺼지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인버스를 조금씩 줄여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버스를 줄이고 투자 비중을 조금 그래도 일부라도 늘려갈 때 지금 어느 섹터 낙폭 과대를 잘 선택해서 들어가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비롯해서 IT 조금 넣어야 돼 반도체 좀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LG화학 좋게 말씀드렸죠. 화학 쪽 계속 관심 가야 되고 일부 음식료 업종도 계속 물론 농산물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모아 가세요. 음식료 업종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지역가스하고 제가 그 중소철강을 저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엄청 올랐거든요. 심지어 하락장에 올랐기 때문에 엄청 좋은데 그래도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평가였으면 지금 엄청 올랐는데도 저평가.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더군요. 세아제강이 올랐어도 저평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도 올랐으니까 줄이긴 줄이는데 전량 매도할 것까지는 없고 아직도 저평가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걔네들 좀 줄여가지고 좀 화학주나 더 많이 떨어진 애들 위주로 좀 들어가시고 하면서 일부 인버스는 그럼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두루뭉술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저점 21선 하락세 딱딱 정해가지고 인버스를 분할로 조절합니다. 한 번에 조절하면 잘 안 맞아요. 분할 조절하는 게 훨씬 낫더라. 이상입니다. 예, 전화가 안 왔네요. 예, 이상입니다.